네,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2012 대선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그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 같이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오늘 네. 못 나오셨네요. 네. 네, 오늘 바쁘시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이제 D-100에서 두 자리 숫자로 줄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역시 뭐 대선이 아직도 안개 속이다. 네. 안개 속이다라는 이유가 안철수 네. 교수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난 대선, 그러니까 14대부터 15, 16, 17대까지 대선을 보면은요. 예. 14대 때는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가 5월 달에 후보로 확정이 됐었고요. 예.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였을 겁니다. 아마, 날짜가 똑같이 5월 19일 날 후보로 확정이 됐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4월 달에 당시에 새정치 아마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이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 4월 말에 후보로 확정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도에 8월 달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는 지금 뭐 9월 달인데요. 후보로 예. 박근혜 후보 외에는 사실 확정된 후보가 없고 그러게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할지 말지 여부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정말 안개 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대략 9월 16일 날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지 아니면 9월 23일 날 또 결선 투표를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박근혜 후보에는 사실 지금 상수로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뭐 정치평론가들이 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 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면 출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인 것 같습니다. 하긴 하겠다. 1%의 예. 가능성이 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예.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예. 뭐 극한 갈등이 뭐 있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 보면 출마 예. 가능성은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태섭 변호사가 불출마 종용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대통령을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에서 기자회견 열었으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후에 그 영향이 양 후보와 교수,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교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한데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날은 박근혜 후보한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예. 했었습니다. 저도 뭐 단기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요. 예. 물론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박근혜 안철수 후보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네.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좀 관심이 가는데요. 지난 주 월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예. 지지율이 한 번도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지난주 초반 같은 경우는 안철수 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기억나시겠지만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네네. 뭐 지방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얘기하는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불출마 가능성이 보도가 됐고요. 그때 예. 주초에 사실 그때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 날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때부터는 사실 소폭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제 월요일 날 저희를 포함해서 6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6개 모두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여론 그 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도 있었지만 오차 예. 범위를 벗어나는 양자 대결에서요. 예,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소폭 반등하는 지금 양상이고요. 예. 안철수 원장은 소폭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역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박근혜 후보가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8.7, 안철수 원장은 43.9로 거의 오차 범위에 근접하게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이 뭔가 다음 그 행보를 좀 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다자 구도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다자 구도로 간다면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교수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3자 다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네. 야권은 필패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예. 후보는 3자 구도로 갔을 때 대략 지금의 지지율, 그러니까 대략 40에서 45%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두 후보, 안 원장과 문재인 후보는
야권이 갖고 갈 수 있는 대략 45에서 50% 정도의 지지율을 반분하거든요. 예, 물론 예. 이제 어느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야권으로서는 필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뭐 안 원장 입장에서는 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든 단일화 본인으로든 아니면 문재인 예. 후보 쪽이든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통합당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10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안철수 교수와 문재인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알아봤을 때는 안철수 교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기억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박빙이고 어떤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서 좀 높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사실 7월 둘째 주에 이미 다자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한 차례 역전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양자구도도 그때 오차 범위에 가깝게 격차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예. 그때 7월 말로 예정돼 있던 대담집이 7월 셋째 주로 앞당겨져서 4일 만에 출간이 됐었고 힐링 캠프 출연 이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를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태섭 변호사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부터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은 좀 빠지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10연승을 기록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바로 저희가 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39.5%까지 올랐습니다. 야권 예, 예. 단일화 양자구도에서 예, 예. 그렇고요. 안철수 원장이 37.1%로 지지율이 한 2.4%포인트 격차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네. 나왔습니다.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냐면 사실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를 야권 지지층에만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 전체를 물어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도 예. 물어보는데 안철수 원장이 그간 이제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대선 후보였죠. 네네. 근데 이제 비호감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이 안철수 원장을 좀 거리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원장이 좀 더 불편하고 싫다라는 얘기죠. 박근혜 후보랑 붙었을 때. 네, 예. 이미 뭐 지난주에 격하게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그간 좀 중립적이고 제3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덜 싫은 후보였지만 이제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싫은 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원장이 좀 빠진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후보가 또 그 연승의 효과로 좀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그 두 예. 가지를 모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랑 안철수 교수랑 붙었을 때가 더 위협적일 수가 있으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네. 조사에서 역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역선택이라고 쉽게 표현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지금 경선 혹은 단일화 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역선택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예. 그 비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 안철수 원장을 문재인 후보 더 이제 뭐 싫어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계속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당과는 좀 거리두기를 해야지 안철수 교수의 본연의 장점이 살아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야권에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당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뭐 전에도 언급했지만 안철수 네. 원장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 안 했던 무당파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죠. 이게 네. 나중에 단일화한 이후에도 민주당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당을 통합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또 무소속 후보로서 계속 뭐 이제 행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예.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그 국고 보조금도 상당 부분 좀 희생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또 민주당도 사실 뭐 불임 정당이 되는 거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마 선언의 시기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예. 때는. 네. 만약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네. 이제 그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를 논의할 때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그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와 무슨 뭐 네, 오픈 뭐 프라이머리 여론조사로만도 할 수 있죠.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예.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하면 안철수 원장의 승리가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경선도 사실 모바일 투표가 너무 많이 반영돼서 네네. 지금 당심이 거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좀 그 불편한 기색을 좀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론조사로만 안철수, 문재인 양자 대결 하면 사실 안철수 원장이 그간 굉장히 유리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있었던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예. 과정 때처럼 뭐 체육관에서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하는 뭐 그런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여론조사만으로 해도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원장이 빨리 출마시기를 하지 않으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단일화할 때 당심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걸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뭐 당심이라고는 사실 이제 그 안철수 원장이 당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뭐 양당이 같이 뭐 그 당원 또 대의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심이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각 지역의 그 모바일 투표인단, 뭐 예. 선거인단, 그러니까 조직이 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투표 방식을 원하겠죠. 근데 안철수 예.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좀 그 불리한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경선 룰 이제 싸움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가서 좀 전망을 해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문재인 만약에 민주통합당은 지금 계속 추세가 문재인 후보가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나머지 이제 서울 경기도 남았고 가장 큰 지역이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1위가 정해질 것인가? 사실 총 한 13번의 경선 이제 시기가 있나요? 예. 이 중반까지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습니다. 네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 후반으로 갈수록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이 많아지고 또 계속 6연승, 7연승, 연승의 그 수가 높아질수록 이 2위, 3위 후보 지지자들이 좀 지지를 철회하는 듯한 예. 이게 좀 약간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도 점점 낮아지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그 득표율이 실제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지금 거의 근접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내일이고 또 주말에 이제 경기하고 서울이 남아 있는데요. 대략 지금 추세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타난다면 대략 그 추정이긴 하지만 뭐 예. 대략 53%에서 55% 정도 득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종적인 득표율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9월 16일 후보가 확정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2위, 3위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고요. 9월 23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9월 16일 날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원장의 행보가 조금 더 주목되는 예.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장 문제가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도 문제지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거의 박빙을 이뤄야지 안철수 교수에게도 할 말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양자 대결. 뭐 지금 격차는 대략 10%포인트 격차로 나타나고 많이 있고요. 올라온 거죠? 격차가 문재인 좀 후보가? 예,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뭐 예. 대략 15%포인트 격차에서 10%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요. 예. 지난 주간 집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0.4, 문 후보가 40.3으로 10.1%포인트 격차였고요. 예. 어제 조사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50.5, 문재인 40.3, 10.2%포인트 격차였는데요. 안철수 원장이 결국 뭐 단일화를 한다면 예. 지난번 박원순 시장을 밀어줬던 것처럼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죠. 안철수 원장의 지원 없이는 사실 이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또 기본적인 그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중도 지대에서 제3지대에서 갖고 있는 그 무당파 정치 무관심 세력들을 문재인 후보한테 확실히 좀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야지 예. 박근혜 후보와 격차를 줄이거나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거면 정말 안철수 교수의 도움 없이는 민주통합당이 자력으로 후보를 내서 이기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 교수의 도움이 없다, 독자 세력으로 나온다. 그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지도부의 쇄신을 주도하거나 이래서 변화를 꾀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후단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안철수 원장이 지금 바깥에서 출마 선언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네네. 또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민주당 경선이 9월 16일 날 예를 들어서 끝나고 그럼 2위, 3위 후보
그 조직들이 아마 안철수 원장 지지 세력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변에 있는 지지층, 그다음에 중간 지대에 있는 그 조직들이 안철수 원장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전당대회 효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안철수 원장의 지지가 없다면 사실 그 완벽한 야권 단일화가 화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효과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앞서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원장에 대한 어떤 공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조직은 이동할 수 있어도 만약에 지금 민주통합당의 의원들 중에서 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안 들어간 의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의 움직임도 안철수 교수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그 오전에 그런 기사 봤습니다. 예전에 주의야박이라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낮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지만 밤에는 안철수 원장을 지원하는 그런 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주의야박이군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 아니겠죠. 굳이 바꾸자면 아무튼 안 원장에 대한 그 지지를 내심 표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 원장의 지지율이 많이 또 상승하거나 문재인 후보보다 앞선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재인 후보 지지에서 이탈해서 안 원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단협이 계속 얘기가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오늘 두 번째로 이른바 패자 행보 이렇게 해서 이군 프로야구 선수들을 만난 이후에 오늘은 그 인디 밴드를 또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외연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지난번 전태일 재단 방문 무산이 있은 다음부터는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점을 인식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 세력들 간의 어떤 교감 이런 부분은 사실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어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또 새로 제기된 인혁당 문제라든지 그 역사관과 관련된 얘기가 언론의 보도량으로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패자 행보가 집도끼를 지키는 데는 이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장성 부분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역사관 문제가 사실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 노출을 통해서 조금 더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려면 그 패자 행보와 동시에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좀 역사관 좀 전향적인 역사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 후보가 역사관 논란이 최근 들어 계속 야권 쪽에서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변한 모습이 딱히 없었는데 그 전에 역사관 발언을 했을 때 지지율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유신이라든지 아니면 5.16 관련 발언 다른 분들이 이제 발언했을 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이런 발언했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출렁거렸었거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 찬양 발언 때도 지지율이 하락했던 전례를 볼 때 박근혜 후보한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고정적인 충성도 높은 지지율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죠. 근데 과와 관련해서 그 입장 표명을 계속 지금과 같이 할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인혁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유인태 의원도 오늘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박근혜 후보를 좀 비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박근혜 후보한테는 사실 계륵과 같은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본인 입장이 조금 전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차에 블랙박스 있으세요?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차 안에 녹음도 됩니까? 녹음도 됩니다. 녹음도 됩니까? 이 말 끊는 게 이제 금태섭 변호사와 그 정준길 씨의 공방 중에서 택시 기사분이 등장을 했어요. 정준길 씨가 택시를 타서 거기서 전화를 했다.
근데 정중희 씨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택시 안 탔다, 내 차 탔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택시를 탔다면 그 녹음 블랙박스가 녹음 기능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 그 9월 이제 4일 날 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벌써 이제 11일입니다. 그래서 예. 아, 기간이 많이 지워지셨군요. 지났기 때문에 예. 그 메모리가 제한이 있어서 이제 계속 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군요. 네, 아마 택시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자분과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녹음 파일을 벌써 한겨레 신문에 넘겼겠죠. 그리고 예. 보도가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네. 일단 뭐 그게 뭐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네. 이제는 뭐 친구 논란에 이어서 택시다 아니다 네, 논란도 네. 계속 이어지는데 친구 논란도 또 정준기 씨가 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잖아요. 네. 가운데 둘째 줄에 있는 게 나고 너다 네네. 이렇게. 그거에 이런,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건 어떻게 그 뭐 두 사람의 지지율이나 그런 게 영향을 줄까요? 저는 안철수 원장 쪽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아까 왜 이제 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원장을 역전했다고 이제 어제 조사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안철수 원장에 대한 비호감, 반감이 자꾸 이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야권 후보로서의 그 자리매김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준결승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과의 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을 이겨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그 유권자들한테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조금 이 공방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안철수 교수 측의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밝혔어요. 유민영 대변인이 아니고요. 네. 근데 밝힌 게 기자회견을 한 게 시작 부분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뭐 공세, 네.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을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링 위에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이제 공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이제 기습을 당한 거고요. 이제 그런 예. 차원에서 안철수 원장 쪽에서는 초반에 예.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박근혜 후보를 뭐 적어도 또 하락세로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그 이제 또 한 번 그 생각해 보면 그 기자회견의 시점. 예. 하필이면 6일 날 3시에 했느냐. 예. 이제 광주 전남 그 경선과 이제 겹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진정성을 이제 받았던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도 계속 어떤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예, 그런 예. 부분이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